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독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영향을 잘 받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 영향을 잘 안 받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독립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독립인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A와 B가 이제 서로 독립인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거거든. 거기 이제 쌤이 강의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39쪽입니다. 39쪽. 독립과 종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속을 먼저 이야기하면 종속은 독립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종속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독립을 이해하면 독립 아닌 모든 게 종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 이제 문장이 보면 이렇게 되놨거든.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어느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독립이 아닌 종속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영향을 주면 약간 의존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독립이 아닌 거고, 영향을 주지 않으면 니 따로 나 따로면 그냥 이제 독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지. 근데 사실 우리가 느끼는 독립이랑 여기서의 독립이랑 약간 다르긴 할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일단 예를 들어 봅시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사위, 주머니군요. 주사위래. 가봅시다.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에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있대. 그때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A, 두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Q1은 뭐야? 다시 넣을 때야. 그럼 PB를 구하라면 아까 어떻게 했었지? 이건 전체 확률 법칙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 흰 공이 나오거나 첫 번째 흰 공이 나오지 않고 두 번째 흰 공이 나오거나 이렇게 구했었다. 괜찮니? 조금 전에 했던 얘기야. 다 머릿속에 사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총 7개가 있으니까 7개 중에 3개를 꺼내면 이제 B가 꺼낼 때는 6개로 줄었겠지. 그리고 흰 공의 개수도 2개로 줄었으니까 6분의 2가 될 거야. 더하기. 그 다음에 7분의 이번에는 주머니에서 그 A가 첫 번째 흰 공이 안 나와야 되니까 7분의 4가 될 거고, 그럼 공은 6개로 줄었지만 흰 공의 개수는 여전히 3개라서 6분의 3 이렇게 가는 게 B가 될 겁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Q2는 PB를 구하는데 문제에서 뭐래? 다시 넣지 않겠대. 그럼 첫 번째 시행에서 무슨 일이 나왔든지 간에 그냥 공은 여전히 몇 개? 7개일 거고, 그 7개 중에 흰 공의 개수가 몇 개? 3개겠지. 그래서 7분의 3이 될 겁니다. 뭐가 좀 이상해? 뭐가 좀 이상해? 이상해? 뭐 이상한 표정을 보고 있는데 쌤 뭐 틀렸어? 이해하는 중. 다 뭐 걸리는 부분이 있어?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잖아. PA 곱하기 PB 바이 더하기 PA여 곱하기 PP 바이여,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지금 요주를 생략한 거잖아 지금. 그치? 응? 뭐가 이상해? 다 혹시 궁금한 거 있어? 수에서 응. 수가 있고. 다시 넣지 않을 때 거꾸로 썼네? 그래서 그랬구나. 쌤이 Q1과 Q2를 거꾸로 풀었어 지금. Q2가 뭐야? 다시 넣지 않을 때니까 이거고. 미안, 이거는 쌤이 문제를 대충 봐서 그래. 미안. 바뀐 거지. Q1이 이제 다시 넣을 때고, 다시 넣을 때는 A가 일어나든 말든 상황이 어떻게 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7분의 3인 거고. 어쩐지 이게 너희들이 이제 잘 이해하는
쌤이 이제 너무 당황해서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고 있었어. 그러면 다 해결됐어?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할게. 다시 넣는다는 말은 A가 그 흰공을 뽑았든 안 뽑았든 B 입장에서는 상황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그냥 무슨 상황이야? 공이 총 7개가 있고 그 중에 흰공은 3개인 거잖아. 지금 7분의 3이 되는 거지. 물론 우리 아까 해봤던 대로 하면 이것도 여전히 계산하면 7분의 3이 나오기는 할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아까 해봤잖아. 지금 똑같은 문제 구조가 똑같아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풀이는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사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지금처럼 뭐 하면 복원을 하게 되면 독립인 것 같아. 즉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이제 그 비복원을 하게 되면 지금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향을 독립이 아닐 수 있어. 독립이 아닐 수 있다. 독립이 아닐 수 있다. 잠만. 잘못 말했어. 쌤이 약간 지금 뭔가 그 Q를 조금 잘못 만든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다시. 오, 약간 쌤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섞였습니다. 지금 약간 러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쌤이 질문을 조금 잘못 만들었는데 이제 비복원일 때는 일반적으로 독립이 아닙니다. 그치? 근데 어떻게 가야 되냐면 사실은 이 친구랑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문제 요구 사항이 그런 거잖아. 그 A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가 B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 독립인 거고 영향을 주는 상황이 독립이 아닌 거잖아, 맞지? 그러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비교해야지. 그럼 A의 발생 그리고 A 그러니까 그거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을 비교해야 돼 사실. 그러니까 PB를 요거 세 개를 비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B가 일어날 확률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세 개가 다 같아야지만 사실은 A가 일어나든 말든 뭔 상관이야. 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것과 이걸 비교하는 건 사실 다른 문제가 서로 다른 상황이니까 애초에 그 전제 자체가 다른 상황이잖아 지금. 그래서 근데 복원의 경우에는 A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독립이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해. 너무 모르지. 그러니까 사실은 100% 독립이 된다고 해도 괜찮긴 하거든. 그러니까 약간 근데 문제를 낼 때 약간 짜증나게 내는 경우가 있잖아. 독립은 사실 이게 확률이 0이면 독립이란 말을 하지 않거든. 애초에 그냥 무조건 종속이라고 해버리거든. 확률이 0인 사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복원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주머니 흰 공 3개, 검은 공 4개잖아, 맞지? 근데 사건 A를 파란 공을 꺼내는 사건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럼 PB는 얼마가 돼? PB는 B를 우리가 검은 공을 꺼내는 사건이라고 했고 아니 파란 거 없는 거지. 어쨌든 파란 공을 꺼내는 사건이라고 하게 되면 PB가 0 돼버리잖아, 맞지? 그럼 0일 때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종속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확률이 0이면.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게. 그래서 사실 복원일 때도 종속이 될 수 있긴 해. 이건 진짜 뭔가 그 부적절한 의도가 개입된 거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학생들 그냥 어떻게든 틀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만드는 거라서 사실은 쌤이 실제로 시험에서 그 문제를 본 적은 없어. 다만 이제 그런 그 소수를 본 적이 있어. 그럴 때 항상 독립인 건 아니다. 약간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본 적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쌤이 이제 얘를 조금 덜 생각하고 사실 잡아서 약간 이제 설명이 꼬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 그러면 힘내 주십시오. 자, 다시
독립이라는 것은 이제 사건 A와 사건 B가 있을 때 하나의 일어남과 일어나지 않음이 나머지 하나의 일어남과 일어나지 않음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지? 그러면 이제 뭘 비교해야 되냐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을 비교해서 그 중에 이제 그게 다 다르면 그러면 사실은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게 다 같으면 사실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어서 그럴 때 우리는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래서 쌤이 동그라미 2번에 적어놓은 게 사실은 중요한 얘기인데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는 말의 정의는 독립은 교과서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거든. 교과서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이것만 쓰거나 이렇게 세 개를 다 쓰거나 요 둘 중에 하나가 보통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쓰는 말의 정의거든,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사실은 이제 조금 다르잖아, 맞지? 근데 첫 번째 것만 써도 괜찮은 이유가 저게 달성이 되면 밑에 건 자동 성립이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사실은 저기서 쌤이 정의에다가 A와 B가 A에 의해서 B가 독립이 된대, 아니면 B에 의해서 A가 독립이 된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독립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반대로 뭐도 성립해야 돼? A와 B는 A도 성립해야 돼. 문제는 이거 하나만 성립하면 나머지 모두가 성립해. 네 가지가 다. 거기 쌤 밑에 써놨거든. 참고라고 해가지고 PB와 A는 PB랑 같고, PB와 A는 PB랑 같고, PA와 B는 PA랑 같고, PA와 B는 PA랑 같다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나머지 모두가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정의를 보통 정의는 간단하게 쓰는 걸 선호하거든, 보통은. 그래서 이거 하나만 성립해도 나머지가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간단하게 쓰는 교과서는 저거 하나만 씁니다. 괜찮니? 오케이. 거기 쌤이 하나를 이제 설명을 해놨거든.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기에 성립하면 얘가 성립한다는 걸 한번 보여보자.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가 PB와 A는 PB가 가정이니까 이거 이면이니까 그럼 PA분의 PA 교B가 PB가 성립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럼 양변에 PA를 곱하게 되면 PA 교B는 PA 곱하기 PB가 되겠지. 그러니까 괜찮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이거야. 그럼 PA여 분의 PB와 A여도 PB랑 같다는 사실을 보이고, 얘도 PB랑 같다는 사실을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러면 PA여는 1-PA가 될 거고, 우리는 이 식을 이용할 거거든. 혼자는 B 빼기 PA 교B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지? 다시 항상 이럴 때는 된다. 결국 얘가 비교의 얘는 B 빼기 A거든. 여기를 가리킨다. 그럼 B 전체에서 겹치는 거 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PA 교비가 뭐랑 같대? PA 곱하기 PB랑 같대. 그러면 끝나버린다, 맞지? PB를 묶어내고 약분하면 끝나잖아, 맞지? 괜찮니? 그래서 얘가 PB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성립,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나머지 세 가지 다 성립하기 때문에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지. 괜찮지? 오케이. 뭐 사실 이 말은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는, 교과서에서 그냥 이렇게 정리 다 하고 끝내버려. 그럼 이제 무조건 독립되는 거임 하고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식을 가르쳐서 서로 독립인 사건의 곱셈 정리라고 불러.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독립일 때 그 곱셈 정리가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거든. 원래 곱셈 정리는 뭐였지? 원래 곱셈 정리는 PA 교B가 PA 곱하기 PB바 A랑 같다. 이게 원래 곱셈 정리였거든. 독립이라면 PB바 A랑 PB랑 같아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서로 독립의 사건의 곱셈 정리라고 부르고, 이 친구는 자,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B는 PB와 A 또는 A와 B가 독립. 그래서 독립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수학적으로 무슨 뜻이야? 같은 말, 동의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사실은 쌤도 이건 좀 신기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수학에서 정의가 모든 지역에서 다 똑같을 것 같잖아, 맞지? 근데 그 물론 좀 옛날 얘기야. 쌤이 대학교 다닐 때 얘기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 반 나눠서 절반은 이걸 정의로 쓰고 절반은 이걸 정의로 씁니다. 그 확통해서 약간 지도적인 교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걸 정의, 한 명이 이걸 정의로 썼어. 그래서 거기는 갈려 있다고 하더라고. 약간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쌤도 들었던 얘기라 확인을 못했어. 아직. 확인을 하진 않았어. 그냥 미국 신기한 뭐 이렇게 본다고 왔었어. 자,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쌤이 근데 그 이야기를 사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사실은 정의보다 혹은 정의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얘를 제일 많이 쓰게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정의 혹은 정의만큼, 정의보다 혹은 정의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시킬 겸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니? 혹시 질문 있어? 꿀밤을 자 봅시다. 이제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고 얘를 하나 봅시다. 독립이고 PA가 5분의 3이고 PA가 5분의 3이고 그다음 PA 곱 B가 PA 빼기 PB일 때 PB를 구하시면 나왔어. 그러면 그냥 계산 문제야. PB를 X라고 쓰자. 그러면 5분의 3X는 5분의 3 빼기 X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5분의 8X는 5분의 3이 될 거고 5 약분될 거고 X는 8분의 3이 될 거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매우 잘 나옵니다. 아까 조건부 확률에서 계산 문제가 있었지. 그래서 그거 나오든 이거 나오든 둘 중에 한 문제는 거의 100% 나오더라고. 이제 내고 싶으니까 뭐랄까 문제 개수 채우기에 좋은 문제인가 봐. 모든 문제를 다 어렵게 도배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로 출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쌤이 하나 빠뜨린 얘기가 있는데 이 독립에서는 이게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PA도 PB도 0이 되는 것도 안 되는데 1이 되는 것도 안 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되면 뭐까지 이것도 된대. 누가 분모에 가는 거야? PA여가 분모에 가는 거잖아, 맞지? 근데 PA여가 0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PA가 1이 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0도 안 되지만 1도 안 돼. 괜찮지? 이렇게 그러면 아까 어디 갔었지? 아까 독립,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복원인데 독립이 되지 않는 예로 뭘 이야기했어? 확률이 0인 경우를 이야기했잖아, 0이면 여기서 잘려. 전제에서 잘려.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독립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애초에 0이 안 돼. 그럼 이제 독립이고 자식분이 종속이 나는 거죠.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다 정도를 주의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쌤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거든, 사실은. 근데 이제 괴롭히려는 의도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40페이지 참고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제 독립과 종속의 판정이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복원 추출을 해서 복원 추출이라는 이제 표현이 주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독립이 되고 사실 쌤이 본 범위에서 그냥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사건도 보통 뭐 적어도라는 표현 나오면 일반적으로 출제 의도가 뭐야? 여사건을 푸세요가 의도잖아,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독립 문제인데 복원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이게 독립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다음 문제를 풀라는 얘기지. 뭔가 어떤 그 낚으려고 하는 의도는 일반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로 판단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서로 독립의 사건을 곱셈 용리로 풀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상식 문제거나 아니면 2번, 3번 둘 다 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3번으로 풀어갑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근데 이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와 실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의 사이에 갭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 한번 봅시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데 잠시만. 쌤이 아까 저기 처음에 설명할 때 약간 헤매서 가은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거든. 괜찮아? 안 괜찮군요. 예. 네, 괜찮아? 진짜로 리얼리? 약간 안 괜찮잖아, 맞지? 괜찮아? 다시 한 번만 리뷰합시다. 결국은 이제 이 친구는 사실 쌤이 봤을 때는 얘로서는 아주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얘로서는 조금 뭐랄까 애매한 서술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거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Q1만 보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이제 주머니 공을 다시 넣게 되면 흰 공을 꺼낼 확률이 얼마야? 지금 저기가 공이 몇 개 있어? 총 7개가 있지 맞지?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있어. 근데 첫 번째 흰 공을 꺼내는 사건을 A라고 하자. 두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을 꺼내는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때 첫 번째 시행을 하고 공을 다시 넣는데 그러면 두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이 첫 번째 시행에서 A가 흰 공을 꺼냈든 흰 공을 꺼내지 않았든 두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이 달라지지 않아? 달라지지 않잖아. 그럴 때 A가 일어남과 일어나지 않음의 여부가 B의 일어남과 일어나지 않음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독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일단 상식으로의 판단이야.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정의를 할 거야.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할 거야. 근데 이 정의가 교과서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읽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 P, B바에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 맞지? 근데 그거를 의미를 읽으면 어떻게 되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거랑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랑 어떻다고? 같다. 그 말은 무슨 뜻이지? A가 일어나도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원래 B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는 얘기니까. 또는 얘가 이해하는 데는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책도 있겠지, 교과서. 맞지? 얘는 뭐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다고? 다 같다. 그러면 A의 일어남과 일어나지 않음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하겠다고?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했던 얘기는 뭐야? 사실 서로 독립이라는 표현은 B가 A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있지만 A가 B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사실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사실을 보인 거고 이거는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얘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쌤이 증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독립의 사건의 곱셈 정의를 썼는데 얘는 이제 독립의 정의에서 뭐라고 왔어? PB는 PB가 A와 같다고 했잖아, 맞지? 원래 곱셈 정리가 이거거든. 원래 A와 B의 곱셈 정리는 사건 A와 B에 대한 곱셈 정리는 이거야. 이건 앞 단원에서 했던 거고 그때 PB와 A를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독립이라면 PB로 바꿔 쓸 수 있겠지, 맞지? 얘를 PB로 바꿔 쓰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 서로 독립인 사건의 곱셈 정리라고 불러.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로 많이 풀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다음 얘기를 해봅시다. 다음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도 좀 정리돼?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지 않아? 합시다. 찝찝해서 그래. 이게 쌤도 뭔가 설명을 들을 때 약간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잖아. 이게 쉬운 내용이면 괜찮은데 조금 애매한 내용에서 첫 단추 잘못 끼워지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게 좀 생겨. 그래서 쌤이 다시 설명을 한번 한 겁니다. 소수의 눈이 다 나오는 사건, 소수를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그 다음에 5 이상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자. 이거 아마 쌤이 교과서에서 가져온 문제일 겁니다. 어쨌든 자, 이러면 A와 B는 독립인 것 같아? A와 C는 독립인 것 같아? B와 C는 독립인 것 같아? 진짜 다 아닌 것 같아? 사실 독립이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한 거야. 우리가 느끼는 독립이라는 이미지와 이 확률에서의 독립이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약간 다르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느낌만으로 판단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 오케이. 그래서 뭘 쓴다고? 괜찮니? 해봅시다. 지금 PA가 얼마가 되지 그러면? 2분의 1. PB가 얼마가 돼? 그 다음에 PC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PA 교비 구해볼까? 얼마지? 그럼 이거 둘이 곱하면 얘랑 같아달라. 그럼 독립이 아닌 거야. 괜찮지? 깔끔하지? 그 다음에 B교 C 얘는 어때? 6분의 1이지. C교 A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결론은 AB는 종속 BC는 독립 CA도 독립 이렇게 나와.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했어?
뭐에 의해서? 서로 독립인 사건의 법률 정리에서 이걸 만족하면 독립이래. 오케이? 얘가 정의로 쓸 정도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 알았지? 어떤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B 곱하기 PC는 6분의 1인데 P 비교시도 6분의 1이야. 마찬가지로 PA 곱하기 PC는 6분의 1인데 PC교 A도 6분의 1이야. 그럼 둘이 같잖아, 맞지? 그럴 때 A와 C가 뭐라고? 독립이라. 괜찮니? 요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쌤이 분석해줄게. 왜냐면 이제 어떤 특정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풀 때 필수적이거든. 문제 풀 때 간단하게 풀고 줄게. 자, 여튼 갑시다. 그 다음에 참고. 요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문제를 조금 풀고 하는 게 더 좋겠군요. 책의 문제를 조금 봅시다. 응? 100쪽을 풀어볼까 그냥 지금? 쪽을? 안 되겠다. 미안,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100쪽을 풀 수 있어. 미안해. 약간 이게 그 뭐지? 내용을 잘게 끊어주는 게 확실히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되긴 해서 끊으려고 했는데 그 100쪽을 풀려면 필요하군요. 참고라고 해서 이제 독립과 종속의 성질이라고 써놨는데 독립의 성질이라고 하면 괜찮지. 첫 번째가 이제 독립과 배반의 관계인데, 독립과 배반의 관계. 사실 옛날에는 쌤이 그 무관하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 근데 무관은 아니라서 관련이 있긴 하거든. 근데 이제 관련이 이제 어떤 좀 크지 않다에 가까워서 거기 쌤이 보면 이런 단어로 이번에 바꿨거든. 서로 다른 범주의 이야기다.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독립은 뭐냐면 아까 봤다시피 이게 이거 곱하기 이게 만족되면 독립인 거야. 배반은 뭐냐면 배반은 PA 교비가 0인 거야. 사실은 이제 둘 다 교집합에 대한 얘기인 건 맞는데 일단 이제 PA 교비가 0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저 둘이 같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주황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란색이 무조건 성립할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사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써봅시다. 보통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두 사건 A와 B, 두 사건 A, B가 먼저 배반으로 주어지는 거야. 배반으로 주어지게 되면 종속이냐라고 물으면 이거는 참입니다. 왜냐면 얘가 0 돼버리잖아, 맞지? 그럼 PA와 PB가 이제 같아질 수가 없어. PA 곱하기 PB랑 PA 교비랑 같아질 수가 없어. 물론 PA도 0이고 PB도 0인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논외로 하자. 그럼 종속이면 배반이냐라고 물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둘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이 결과값이 0일 필요는 없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전부 다가 발레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봐봐. 지금 우리가 PA랑 PB랑 무슨 관계였어? 얘들 종속이었잖아, 맞지? 그렇다고 해서 A 교비가 0이었어? 아니었잖아, 맞지? 종속이라고 해서 배반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야. 대우도 참이지. 그럼 대우를 써봅시다. 종속의 부정은 독립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배반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배반이다의 부정은 배반이 아니다가 될 겁니다. 괜찮지? 그러면 이건 참이야.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래. 왜냐하면 PA와 PB가 독립을 이야기하는 순간 무조건 양수여야 한다고 했었잖아, 맞지? 맞지? 그러니까 양수인 거 두 개 곱해서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독립이면 무조건 배반이 아니야. 오케이? 근데 배반이 아니라고 해서 독립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저게 0이 아니라고 해서 이거 둘이 같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쨌든 학교 시험에서는 참고지 판단 문제로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알고는 있어야 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멈춘 거거든, 쌤이. 두 번째는 뭐냐면 A와 B가 서로 독립입니다. A여와 B도 A와 B여도 A여와 B여도 독립. 그러니까 여사건끼리도 다 독립. 끼리도 독립. 그러니까 서로 독립의 사건의 법률 정리를 만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니? 자 해봅시다.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그냥 P 요걸 할게. P 우리한테 주어진 건 이것부터 먼저 쓰자. 저기에 성립한다는 말은 P 곱하기 PB가 PA 교비와 같다는 말과 그냥 동의어 같은 말이라고 했었잖아.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PA여 교비가 PA여 곱하기 PB가 된다는 사실을 보이고 싶은 거야. 즉 서로 독립의 사건의 복수 정리를 만족시킨다는 얘기인 거지. 괜찮니? 자 그러면 벤 여기야 여기. 그래서 얘는 PB 빼기 PA 교비로 고쳤을 수 있어.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얘는 PB 빼기 PA 곱하기 PB로 바꾸고 있어. 그럼 PB로 묶어내게 되면 1-PA가 되어서 짠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증명이 됐다. 근데 어차피 나머지도 같은 방식 그냥 반복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그냥 이제 A와 B가 독립이면 여사건들끼리도 혹은 여사건이랑 원래 사건끼리도 다 그냥 서로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뭐랑 같다고? 얘는 그냥 독립이니까 PA여랑 같다고. 그럼 얘가 3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풀고 끝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A와 B가 독립이면 PA여 밥이랑 그냥 PA여랑 같다고. 날려도 괜찮다고. 어차피 B가 일어나는 게 A여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PA여는 그냥 같은 거야. 얘가 3분의 1이래. P는 얼마? 3분의 2가 되겠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주지만 나머지끼리도 뭐라고? 다 독립이라고. 아까 그 100페이지인가 거기 풀 때 저게 필요해서 그래서 멈춘 겁니다. 괜찮지? 100페이지 풀어봅시다. 100페이지 맞나? 오 100페이지 맞군요. 219번 풀 때 이제 꼭 필요하겠지, 맞지? 저거를 막 정의대로 풀고 있으면 이제 쌤이 옆에서 울어야 되니까. 괜찮아. 저 쌤이 안 가르쳐서 너희들 막 열심히 고생하면서 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아 해볼 걸 했나? 이거 알면 한 줄이네. 이렇게. 잘했어. 독립은 그냥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리고 독립인지 확인할 때는 뭐 쓰라고 했지? 서로 독립의 사건이 곱수면 PA 곱하기 PB랑 PA B랑 같으면 독립, 다르면 그치. 그 사실 저런 문제 220번 같은 문제는 그냥 우리가 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면 멘탈 이슈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독립으로 치는 겁니다. 독립으로 치는 겁니다. 이제 공개할 때도 유림아 너가 잘하면 내가 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제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지. 분명히 쌤이 초반에 실수로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잘했어. 근데 약간 너는 위기에 강해지는 타입인가? 진짜 공개는 원래 잘했어요. 그리고 그때 쌤도 진짜 잘했다니까. 아무리 내가 이걸 뭐라고 하지? 그 1개부터 4개까지 가는 걸 내가 잘 못한다고 해도 그 잘 못한다가 꺾기를 다 있는. 근데 꺾기도 엄청 못했어. 쌤 전공이 꺾인데. 아니 공기 시합을 했거든. 유림한테 진짜 내가 25살 25년 유림이 80년 그냥 닦였어. 아 진짜. 근데 쌤도 진짜 많이 잘했는데 과거였죠. 내 집에 가서 공기를 사서 2차전 1시간 걸고 그러면 요즘 멘탈 흔들어야지. 근데 서연이가 하다 빠져가지고. 근데 서영이는 손이 조금 이게 그리고 신발 때문에 불편했대요. 아 그래? 근데 아니 손이 움직이는 게 달라 아예. 너는 완전 진짜 공기를 감더라고 그냥 아예. 다혜도 공기 잘해? 못해? 은진이는?
아는데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돼서. 연우는 못해? 가은이는 공기 잘해? 그 좋아해?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어? 그것도 신기한 일이다. 맞지? 쌤은 좋아해서가 아니고 할 게 그밖에 없다는 시기가 있었어. 너희도 그런 거 있었지 않나? 초등학교 때 막 거의 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6학년 때 사이에 1년에 한 두세 달은 공기 붐이 불었었어 항상. 4학년 때. 4학년 때 6학년 때 사이. 4학년 때 공기밖에 안 했어. 아 진짜? 집에서 막 손톱 밑에 뜯기잖아. 너무 많이 하면. 그래서 집에서 진짜 하루 종일 그 연습하고 있어. 예전에 내가 이야기해 줬을까? 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못했거든. 수학을 못했거든. 정해 산수지 우리 때는. 산수를 못했는데 그래서 구구단을 못 외웠어 쌤이. 그래서 구구단을 못해가지고 이제 남기는 거야. 근데 남기는 게 왜 남기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제 학생들만 남아있고 선생님이 없어. 애들 뭐 하겠어? 놀겠지. 그래서 바보 공기를 한 기억이 있어. 초등학교 3학년 때 잊혀지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가 그거야. 던져놓고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걸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 하여튼 뭐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했지. 구호단은 몇 학년 때 배워? 3학년 때 다 외우면 돼. 3학년 초에 2학년 때 외워서 3학년 올라오는 건가 봐. 아니 뭐 선생님 어릴 때 기억 중에 또 하나가 그 구구단 7단이 제일 어렵거든. 리얼리 7단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너희 혹시 방부차라고 알아? 이 모기 그 해충 방지하려고 그 뭐지 이 연기 뿜으면서 가는 오토바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따라다니면서 우리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든. 몸에 나쁜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가지고 그 따라다니면서 7단 외운 기억이 있어. 진짜 어려워. 그렇게 열심히 해. 자, 여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갑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시간이 다시 없었는데. 갑시다. 자, 지금 거기 6번 봅시다. 6번. 6번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방금 쌤이 예를 들었던 거는 똑같은 문제 나왔지. 자, 독립이 우리가 느끼는 거랑 약간 다르더라라는 얘기를 하면 됩니다. 7번 이것도 그냥 산수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들.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산수인데 그래도 가볍게 하나 하고 갑시다. 지우가 있고, 민주? 그래도 합격할 확률 얘는 없다, 맞지? 4분의 3. 그 다음에 서준이는 3분의 1. 자, 그때 서로 독립이래. 1번. 둘 다 합격하는 확률을 어떻게 한대? 이게 지우가 합격하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서준이가 합격하는 사건을 B라고 하게 되면 둘 다 합격한다는 말은 A 교 B를 구하는 얘기거든. 그러니 그냥 4분의 3 곱하기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지? 자, 두 번째. 지우는 합격하고 서준이는 불합격할 확률. 그러면 P 지우는 합격, 서준이는 불합격. 요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서로 뭐라고? 독립이라고. 그래서 그냥 PA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서준이 불합격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괜찮아? 자, 세 번째.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전체에서 둘 다 떨어질 확률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1 빼기 P A요. 둘 다 떨어지는 게 뭐지? A가 떨어지고 B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괜찮니? 지우가 떨어지고 서준이 떨어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1 빼기 PA여가 뭐야? 4분의 1이 되겠지. PB여가 뭐가 되지? 3분의 2가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 물론 이렇게 구해도 괜찮아. 지우 붙고 서준이 떨어지고 지우 떨어지고 서준이 붙고 지우 붙고 서준이 붙고 다 더해도 괜찮아. 너무 험난하니까 또 저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쌤이 이제 플러스 알파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1쪽 갑시다. 41쪽. 자, 이거는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사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독립에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서 독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서로 독립의 사건의 곱셈 정리야. 그러니까 얘가 만병통치약에 가깝습니다. 과장하자면. 그러니까 독립 문제는 다 그걸로 풀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정의에 가까워서 사실 다 풀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문제 조금 효과적으로 풀고 싶을 수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립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독립이랑 이 확률에서의 독립이랑 약간의 갭이 있더라. 그 갭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전체에서의 비중과 구분에서의 비중이 같다가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확률에서의 독립입니다.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다음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PP랑 독립이라는 말은 PP가 A랑 PP가 A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PB를 써보게 되면 우리가 경우의수분의 경우의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고 가정합시다. 설명의 편을 위해서 NB가 되는 거잖아. 이거랑 NA분의 NA 곱이랑 같고 이거랑 NA 여분의 NA 여교비랑 같다는 뜻이거든. 그래도 와닿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데 A가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고 B가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고 근데 전체 중 3의 배수일 확률이 얼마지? 6분의 2지. 근데 A 중 3의 배수가 몇 개지? A가 소수잖아. 2, 3, 5잖아. 2, 3, 5. 2, 3, 5 중에 3의 배수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3분의 1이야. A 아닌 중이라고 씁시다. 3의 배수가 몇 개야? 3분의 1이지. 다시. 안 써버렸네. 귀찮아서 안 썼는데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전체 중의 3의 배수의 비중이 3분의 1이야. A 중에서 3의 배수의 비중이 3분의 1이야. A 아닌 것 중에서 3의 배수의 비중이 3분의 1이야. 그럼 다 어때 지금? 다 같잖아, 맞지? 그럼 어떤 일이 생기잖아? A가 일어났을 때도 그 중에 3분의 1만큼 있는 거고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그 중에 3분의 1만큼 있는 거고 전체도 3분의 1만큼 있는 거야. 그럼 A가 일어나다 말다 원상관이야. 확률은 그대로 3분의 1인 거야. 괜찮니? 이럴 때 A와 B가 서로 독립이 되는 거야. 괜찮니?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쌤이 설명을 해보니까 그 시각적인 효과가 중요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게. 그러니까 여기서 2, 3, 5, 6, 1, 4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3의 배수가 3, 6, 9개잖아, 맞지? A 중에 3의 배수가 몇 개 있어? 그 다음에 A 아닌 것 중에서 3의 배수도 몇 개 있지. 그럼 A가 일어나면 3이 3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날 거고 A가 일어나지 않으면 전체 중에서 3에서 6 한 개밖에 없으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또 일어나는 거지. 어쨌든 이게 서로 독립이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야. 실제로 A와 B 확률 계산하면 얼마 나와? A가 일어날 확률 얼마? 2분의 1. B가 일어날 확률 3분의 1. 그리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독립이 성립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저기 표를 쌤이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 표의 옆에 이제 파란색으로 써놓은 성질이 이제 독립이 성립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A 대 B 대 C랑 D 대 E 대 F랑 G 대 H랑 H 대 I랑 같으면 독립. 독립이면 저게 다 같은 거지. 그리고 물론 필요 충분이긴 합니다. A 대 D 대 G랑 D 대 E 대 H랑 C 대 F 대 I랑 같으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쌤이 그래도 이게 쌤이 귀찮아면 안 되지, 맞지? 여기 갈게. 그러니까 그 쉬운 문제를 풀 때는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이제 사고력이 필요한데 쉬운 문제 풀 때는 그냥 팩트만 알아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알아두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잠깐만. DF
양수 GH.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말은 얘가 혹시 무슨 자리인지 알아? NS 자리. 괜찮니? 그 다음에 얘가 이쪽을 볼까? 이쪽을 봅시다. 얘가 무슨 자리냐면 NA여야. 얘가 NA야.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NA 조B가 되고 여기가 NA여 조 B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N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그 독립이라는 말의 실제 의미가 뭐라고 했지? 비중이 같다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전체 중에서 B의 비중이랑 A 중에서 A랑 B랑 겹치는 것, 즉 A 중에서 B의 비중이랑 그 다음에 A가 아닌 것 중에서 B의 비중이랑 다 같다가 독립이라는 말의 의미가 된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결국 I분의 G랑 F분의 D랑 그리고 C분의 A랑 같아요. 이걸 우리가 뭐로 바꿨으면 연비로 바꿨으면 거꾸로 쓸게. A 대 D 대 D는 C 대 F 대 I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이거를 이제 B여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거든. 그럼 결국 이 B가 다 같은 이렇게 차례로 내려가는 것을 B가 다 같아지면 독립이 되고 반대로 A와 B에 대해서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저게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 혹시나 지금 설명한 게 조금 어려우면 그냥 저게 B가 다 같다만 외워도 괜찮아.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데는 내가 실패의 경험이 많거든. 그리고 진짜 거다 쓰기 여러 번 설명해 봤지만 모르겠어요. 이걸 많이 당해서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사실. 자 봅시다. 신일고 신문부에 유학생을 넣고 싶었나 봐. 쌤이 만약 신일고 쌤이었으면 남학생 350명 감당이 안 된다. 오케이 그차 나왔지. 쌤이 남고를 나왔지만 별로 안 좋았어. 매우 안 좋았어. 별로가 아니고 매우 안 좋습니다. 일단 보면 이제 신일고 신문부 근데 이제 보니까 여학생이 있고 남학생이 있어. 그리고 강북구에 사는 애가 있고 강북구 아닌 곳에 사는 애가 있어. 이거 전체가 80명이에요. 세워봅시다. 이제 신문부에 강북구에 사는 학생이 18명. 신문부에 강북구에 사는 학생이 18명. 여기가 18명이래. 18명밖에 안 돼. 자, 강북구에 사는 여학생이 6명이에요. 여기가 6명. 그럼 여기 12명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임의로 한 명 올 때 뽑힌 학생이 남학생인 사건을 A, 강북구에 사는 학생인 사건을 B. 어쨌든 그러면 저게 A와 B가 독립인 거야. 강북구에 살지 않는 학생이 몇 명 있다고? 신문부에 강북구에 사는 학생이 18명. 강북구 문제가 이상하다 맞지? 80명인데 전체가? 잘못 적었나? 잠깐만 다시. 강북구에 사는 여학생이 6명, 강북구에 살지 않는 학생이 12명 있대. 여학생이 12명 있단가? 문제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사실 맞지? 상황이 안 맞아. 근데 어차피 독립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모든 숫자 다 채울 수 있어. 이야기했던 게 뭐지? B가 다 같다. 얘가 얼마? 얼마지? 60인가?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61을 이 몇 대 몇이야 지금? 1대 2잖아, 맞지? 얘를 3으로 숫자도 안 맞네. 80이 또 어디 있어? 80을 뭘 80을 본 거지? 저걸 잘못 봐서 문제가 이상하게 보였군요. 강북에 살지 않는 선생님 12명 이게 맞구나, 맞지? 그러면 정상인데 혼자 잘못 봐놓고는 거 문제가 잘못되는 이러고 있어. 얼마? 자, 30분째 끝났네. 아우 쉬워라. 자, 여기가 1대 2니까 얘를 3등분하면 4가 되잖아. 4, 8, 10,
20 끝. 이렇게.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게 이 아이디어를 알고 있으면 매우 쉽게 사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지? 아셔야 됩니다. 결론이란 구조는 이해 못해도 그치 신문부에 30명도 너무 많다 맞지? 80명 아 80명 잘못 봤왜 80명을 맞지? 자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구조를 여기까지 나가고 남은 시간에 우리 문제를 조금만 봅시다. 왜? 책 덮었어? 자, 그 233이랑 235 두 개만 봅시다. 사실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5분 정도 더 나가면 아마 독립시행 거의 한 절반은 끝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니까 맨날 그 개성고에도 또 묻거든. 그 1교시 때 늦게 오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나가요? 뭐 이런단 말이야. 이상하게 내가 앞타임에 막 그 힘이 어쨌든 좀 더 남아있잖아. 집에서 더 많이 나가라 막. 그래서 신일고 할 때도 맨날 허덕이면서 진도 나가. 그래서 여튼 자 233 봅시다. 233 얘는 아마 그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를 숫자만 약간 바꾼 것 같습니다. 자, 지호가 두 항목에서 A 등급, B 등급, C 등급을 받을 확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로 같대. 자,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로 같대. 근데 70점을 받을 확률을 구하시고 나왔어. 그러면 70점을 받는 확률은 몇 가지가 있는 거지? 관람객 투표를 A를 받고 심사위원 투표 점수를 30점을 받거나 아니면 B에서 관람객을 B 받고 심사위원을 B 받거나 관람객을 C 받고 그다음 심사위원을 A 받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각각의 확률을 다 그냥 구해서 더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관람객을 A 받는 경우는 얼마? 2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을 C 받아야 되니까 6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둘 다 B 받는 경우는 이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그리고 관람객을 C 받고 심사위원을 A 받는 경우는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다 하면 됩니다. 괜찮니? 그럼 2, 3호는 그냥 뭐지? 사실 계산 문제입니다. A와 B가 서로 독립이래. 그러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PA 곱하기 PB가 16분의 1인 겁니다. 그럼 PA여 교B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드모르간 다 쓸 수 있다고 했었잖아. 1 마이너스 천천히 쓸게. PA 합 B의 여가 되는 거고요. 얘는 1 마이너스 PA 합 B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1 마이너스 PA 빼기 PB 더하기 PA 교비 이렇게 되겠지. 근데 PA 교비가 16분의 1이었으니까 얘가 16분의 17 빼기 PA 더하기 PB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계산만 진행하면 되거든. 그리고 문제에서 얘가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 최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합이 뭐가 되면 돼? 최소가 되면 되지. 근데 뭐가 주어졌어? 곱이 주어졌네. 곱이 주어졌을 때 합의 최소는 산술기하. 산술기하 쓰면 그냥 금방 이렇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매우 애매하게 남았는데 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EBS 질문할 거 있어? 요새 하고 있어? 이제 해야죠. 질문할 거 있어? 하나 있어요. 사실 쌤도 요새 잘 못 챙기고 있어서 아마 그 학기 시작하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러니까 쌤이 지금 해보니까 그 이게 확통만 하면 괜찮은데 대수랑 미적이랑 지금 빡센 상태에서 이거를 어렵을 하게 하니까 쌤도 사실 케어가 잘 안 되더라고. 그 진도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렇게 재촉할 생각이 없긴 합니다. 질문 몇 번? 42번이 42번. 아 근데 레벨 3인데 괜찮아요? 일단 보고
일단 할 거 하고 있으십시오. 선생님 잠깐만 고민할게. 일단 눈풀이 되는 수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는 쌤이 다음에 해줄게.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경우를 나눠봐야 쌤이 이 경우가 걸리고 안 걸리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케이스 개수를 넘어섭니다. 결론은 사실 그거거든. 결국은 이제 그 24466, 그러니까 246이 이웃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먼저고, 그러면 그 사이 끼워 넣을 수 있는 게 1155랑 33인데 문제는 3은 또 6이랑 이웃하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근데 이제 1155만 놓고 봤을 때는 24466에서 사이의 자리가 총 5개가 생기거든. 그러면 1155로 커버할 수 있는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3을 2와 4 사이에 무조건 하나 끼울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3을 2와 4 사이에 한 개 끼울 거냐, 2개 끼울 거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거에서 또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일단 생각이 멈춘 상태라 조금 더 고민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거는 그냥 아마 타이밍 보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